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지금 하는 게 2018년 그 수능 특강에 나온 현대소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찍다 보니까요 10개씩 밖에 못 찍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게 잡을까봐 두 개로 나눠 찍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또 해볼까요? 관촌수필에서 수필은 부숫자에다가 그러니까 따를 숫자 수행원에다 필기고요. 필기구로 따라서 쓰니까 자유롭게 쓰는 거거든. 근데 무형식의 형식이야. 글 쓰는 형식만 있으면 돼. 근데 형식이 없어. 그래서 수필과 문학을 수필 아닌 것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문문과 산문으로 나눈 것처럼. 근데 관촌수필이면 관촌이 촌이니까 지명일 가능성이 크든지 아니면 관촌이란 호일 수도 있든지. 근데 읽어보니까 어린 시절 고향이래. 그러면 지명이네, 그지? 그럼 관촌에 대한 수필이니까 어릴 때 자기가 수필은 쓰지 않을 거 아니야. 어릴 때 쓰면 그냥 수행평가고 그리고 읽기고 그래. 근데 뭐 일기식 수필, 기행식 수필 이렇게 되면 수필가가 전문가가 썼을 때 원래 수필은 비전문가가 쓴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써야 수필이야. 전통적인 농촌이래 관촌이. 그런 거 같지. 관자만 쳐더라도 그지? 옛날 냄새가 뭉신 나잖아 그지? 자, 회고 뒤돌아보는 것과 아쉬움이니까 향수겠지 그지? 자, 오랜만에 도시에서 돌아왔네. 이게 고향에 돌아왔는지 고향 앞인지 고향을 생각하는 거지 고향을 다녀와서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 고향에 대한 글을 나눌 때도. 자, 당연히 어린 시절이니까 회상을 할 테고 고향 방문에서 명문 가문을 회상하며 명문인 가문이었다는 거지 옛날에는. 그래서 관직을 많이 하면 명문이야라고 그러는데 그지? 회상하며 내적 자부심을 굳건히 갖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체성을 찾게 되고 엊그저께 그 은진송 씨 문희공파인데 문희공파 결혼 상견례를 하는데 족보를 찾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 아까는 문중회의 갔다 왔는데 자 어쨌든 그런 사람이고 자 할아버지는 완전 전통적인 사람이겠지. 그럼 사대부가 뭐냐면 양반가인데 양반이 되려면 3대를 연속해서 벼슬을 해야 양반이라고 했어. 3대를 또 못하게 되잖아. 그럼 몰랑양반인 잠반이라고 했고 또 벼슬을 해야 됐어. 자부심이 있고 그러니까 봉건적이지. 봉건적이라는 건 신분 질서가 있다는 거지. 완고한 태도고 전통과 기품을 기치려 한다. 근데 뭐 할아버지니까 자상한 이렇게 좀 넣는 거고 그렇지? 자 그러면 옹점이 봐봐. 이름 자체가 옹점이 그러면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문 자체가 낮을 가능성이 많지 그지? 그러니까 16세 소녀야. 그러니까 부엌에서 있어. 그럼 이름 대충. 그러면 이 옹점이라고 하면 점이는 점순이 한 점 하나 이런 뜻이고 옹은 옹지 그 여자로 그지? 그래서 부엌댁이라고 부르는데 눈썰미 있고 인정과 동심 착해 사람은. 근데 입이 거칠게 살았으니까 성질도 사나와 시원시원해. 그러면 장단점 그지? 의문스럽고 다당다당 이렇게 잡겠지 그지? 이름 자체가 옹자가 옹골지다 강하다 그지? 이렇게 아버지는 자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소설 같은 거 보면 그치? 자, 할아버지 때는 전통을 지키고 아버지 때는 맨날 혼란스러워. 우리 시대가 그랬었대. 예, 이 당시에 이 수필 쓰는 사람들 수필가들의 나이대를 보면 할아버지 때는 조선시대 사람이고 항상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의 일대는 그 다음에 아버지 때는 일제시대 사람이야. 거의 일제강점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그 이제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3대를 쓰면 거의 다 이렇게 나와. 아니면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포함하든지 하나 나오든지 6.25 전쟁 하나 포함하든지 그 다음에 6.25 전쟁 그 이후로 나오든지 이렇게 3대가 나오든지. 왜? 시대를 격변하는 시대의 대표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일제시대에서 사회주의 운동 이래서 KAPF 카푸파라든가 뭐 그런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검속고 처형된다. 그지?
근데 마을 사람들은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니까 존경받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고. 자, 양반집 며느리겠지. 이 할아버지가 드렸으니까 며느리는. 그치? 그런데 이렇게 지존이 있으면 피난민이 돕고 그랬어. 옛날에 우리 집이 종갓집이거든. 이런 단지떡이 10개였었어. 사람이 나 같은 성인이 2명이나 3명 들어가. 여기에 된장 고추장이 가득 차 있었대. 그래가지고 국군이 피난 내려가면서 단지떡 2개를 다 비우고 내려갔대. 그래도 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해치지 않을 테니까 된장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된장떡 2개를 또 퍼먹고 갔대. 또 육군이 다시 수복하면서 올라가면서 된장떡 2개를 또 퍼먹고 갔대. 에?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한 2독을 퍼줬대. 된장고추장을. 그리고 나오니까 나중에 이 10독이 처음으로 다 폈다고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 자, 그래서 이 관촌수필에서도 이 부분 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지? 전통에 대한 아쉬움이나 아니면 뭐 자기의 자긍심에 대한 이런 거 외에도 이 세대가 흘러가면서 봐봐, 조선시대 이 건실하던 가문이 아버지 때 흔들리게 되면 얘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더라도 이게 직접 아버지한테 받는 거랑 좀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살아나가려면 이걸 연결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 시대의 아픔, 아버지의 시대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통을 다시 이렇게 이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지. 다 그런 식으로 써있다는 거지. 또 그 뭐더라, 흐르는 복 이런 걸 좀 봐서라도 할아버지는 북치는 예술가였고 아버지는 그런 거 안 하고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썼고, 그지? 그 다음에 자기는 할아버지도 좀 이해하고 아버지도 좀 이해하고 이런 구조로 흐름으로 쓴다는 거지. 다시 자, 이거는 뭘까요? 눈이 오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글을 볼 때 눈이 오면 뭐예요? 이렇게 완결된 생각을 안 만들잖아?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문장으로 완결된 걸 만들으라는 거지. 또 산업판에 고향은 상실했네. 뭐 나도 재개발돼가지고 옛날에 내가 이제 대전 인동에서 살았는데 없어졌어. 아파트만 있어. 가보면 전혀 고향 느낌이 안 나. 싹 없어졌어. 자, 그럼 눈이 오면 그 찬우의 이름에 느끼는 건 어떡하냐? 찬우. 정이 많고 일을 잘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좀 멍해 보이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 참 지금 내가 그 이름 얘기하는 거는 내 경험일 뿐이고 그렇게 외우기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동명이 검색해 보잖아. 수많은 사람인데 운명 다 틀려. 다 달라. 자, 실직을 하면 힘들겠지, 그지? 또 사표 내고 힘들고 정착을 못하네, 그지? 찬우라는 애들 중에서 예술적인 애들도 많은데 어머니가 치매도 걸리고 힘들어 죽네, 그지? 그럼 무기력해지고 찬우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힘들 경우에는, 그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어. 그럼 어머니 돌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고향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하고 많이 하겠지. 그래. 어머니가 처음에는 안식처가 됐는데 치매가 걸린 후에는 귀향 본능이 발생해서 고향에 가자고 자꾸 조르겠지. 가자 이렇게. 그치? 그러면 산업화에서 처음에는 아들을 위해서, 애를 위해서 어디로 와? 서울로 오지. 근데 굉장히 힘들지. 적응을 못하면. 빠르고 뭐하고. 그러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반성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근데 어쨌든 꼬두매, 이제는 사려자고 같은 마음속의 고향이 꼬두매라는 곳인데, 꼬두매, 두매 살 곳. 내가 꼬았던 손꼽아 어떤 두매 산골, 꼬두매? 이렇게 썼으면 진짜 대박. 내가 손꼽았던 두매 산골, 내 고향.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지? 근데 어머니가 꼬두매 찾아가면 그 찾아서 내가 따라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본인은 못 가는 거지. 왜? 버티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어머니는 치매 걸리니까 이 오로지 귀양 본능, 귀소 본능만 남아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못 찾으면 비극적이고, 찾아도 고향은 없잖아. 좀 슬픈 상황이지, 그지? 근데 이것도 현대인이 그렇다는 거지. 자, 이게 어머니가
이 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덜 슬픈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어머니를 못 찾는, 어머니가 고향에 갔으니까 이제 어머니랑 고향까지 합일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못 찾아야 되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고향도 없어.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그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 대신에 내 안식처로 이렇게 됐지만 이 두 개, 이 어머니와 나를 이중 구조로 둘 다 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래서 어머니는 찾아갔어, 그지? 모든 걸 다 체하고 찾아갔는데 현실에 나는 못 찾아가. 그러니까 내 속마음 찾아가고 싶어.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고. 그렇지만 현실은 못 가. 근데 이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거기 갔으니까. 내 본능이 걸로 가니까 찾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찬우가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내 마음의 고향을 한번 확인하러 가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돼서 초등학교를 한번 가고 싶잖아. 그럼 굉장히 많이 큰 거야.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어떻게 변했을까? 꿈에 나와. 그래서 한번 갔어, 일부러. 그 다음에 그냥 안 나오더라고. 많이 바뀌었더라고, 옛날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 꿈을 없애는 경우도 있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애가 보고 싶어.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때 걔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연락처도 몰라. 그래서 걔네 집 근처를 한번 가봤더니 다 재개발돼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걔 생각도 조금씩 더 빨리 사라지더라고.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 다 없어졌더라고. 자, 그런 게 그래. 여기서 보면 길 떠난 것들 구조들을 보면 여러 여행의 길로자, 여행의 길, 그지?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그지? 떠나서 만나고 만나면 또 헤어지고 이런 기절이에요, 그지? 근데 이 삼포라는 상징적인 이 꼬두매처럼 상징적인 마지막에 종착점을 예정해놓고 돌아다녀. 그게 없으면 완전 방황이고. 그러니까 길은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을 정해놓고 그 과정을 써주는 게 더 편하다는 거야. 그렇지? 13번. 근데 너무너무 빨리 막 배워서 이게 소지 보면서 처음에 뭐냐, 이게 소지한다가 청사도 있고 가진다도 있고 이걸 줄 몰랐어. 소지 이게 비나이다 해서 정월 대부분 이렇게 떡을 이렇게 시루를 해놓은 다음에 맑은 물을 이렇게 딱 떠놓고 물을 떠놓고 이렇게 이 종이 우리 한자 쓰던 그 화산지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활활 태웠어. 태운 다음에 어느 정도 이만큼 불타면서 어느 정도 다 타면 이거를 공중에 띄우셨어. 이렇게 후후 불면서 공중으로. 그게 소지공양이라 그래. 소지공양. 공양한다고, 바친다고. 비나이다 해서 어릴 때 많이 봤어, 어머니가 하는 거. 종이를 태우면서 기원해. 근데 사실은 이 종이가 돈이야. 지전 종이돈. 그래서 저승갈 찹이나 저승의 돈을 보태주는 거야. 마음의 돈을. 어머니의 제사행위야. 그지? 그게 뭔가 문제점이나 뭔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나 소망이나 이런 거, 갈등 극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때 바라는 것들, 구복적이라고 하거든. 그게 구복적 기도하는 그게 소지래, 소지.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이념들이면 엄청 심각하잖아. 남북 전쟁이네요, 그치? 부모 세대에서, 그치?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어. 놀라움도 있고. 근데 아버지 세대를 부정하지. 왜 그랬냐고. 아들 세대가. 그러면 이러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지.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전쟁 경험을 못 했으니까, 당연히. 그치? 빨갱이, 그럼 나쁜 거잖아. 근데 아버지 세대에서는 이게 선택의 문제였어. 공산당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 또 부모 세대가 정보가 정확하게 있이 공산당이 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이 일제시대 때 이렇게 방송을 해. 인민군 타세요, 인민군 군대 가셔서 타세요. 그럼 트럭 타고 그랬대. 모르는 청소년들. 이해됐어요? 아니 그때 무슨 교육을 시켜서 일제시대 살짝 지난 다음에 그 공산주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는데 공산주의랑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했냐고. 그 다음에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지금 공산당이 내려서 너 총에다 머리다 대고 너 군대 갈래 안 갈래 그러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 보면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막 좌충우돌하고
광장 같은 거 보면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다 뭐 이렇게 제3국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념적 내가 보는 건 공산당 빨갱이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체가 부모 세대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세대에는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면 북쪽에 살았으면 북쪽 교육만 받고 남쪽에 있었으면 남쪽 교육만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빨갱이로 찍히면 욕 당연히 하잖아. 당연하잖아, 그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빨갱이라면 정말 그 뭐더라 아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뭐라고 이게 그런 아이러니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똑같이 이 북에 있는 사람인데 이 국군에 찬성했다 그러면 다 뭐 배우기로는 아오지 탄강에 가든지 사상범으로 몰리든지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는 뭐 민주주의를 알아가지고 이거 뭐 하고 국군하고 찬성했냐? 그게 아닌 이런 게지. 남에 있어서의 비극, 북에 있어서의 비극.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극, 그러니까 둘 다 충돌했을 때의 비극이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봤으면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남자끼리 아들과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니 이 말도 못하고 불불 끓으면서 뭐하냐 이렇게 종이 태우면서 비나이다 화해하게 해주세요. 남북한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남북한이 다 문제없게 해주세요. 둘 다 잘 살게 해주세요. 막 사정없이 태우면서 뛰었겠지. 그런 말로 치면 이 사람 통일의 기원이라고 해도 되겠지. 민족 현실에 대한 극복에 통일에 대한 기원.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줄거리를 읽던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읽을 때 부분적인 줄거리만 읽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전체적인 맥락이 이러니까 수능 특강을 보시던 공부를 하시던 전체적인 맥락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자, 그럼 이거 겨울의 환이네요. 환은 둥글 환자가 일등 떠오르고 청심 한처럼, 그지? 그러니까 겨울의 환, 그럼 겨울의 둥글? 자, 그럼 봅시다. 한 중년 여성인데, 여성이 중년이 되면 애들을 정신없이 낳고 키우고 그러다가 나란 무엇인가 라는 이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게 갱년기 장애 뭐 이런 것과, 갱년기 장애는 아니지만 갱년기의 호르몬 변동과 함께 또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여성만 오는 게 아니라 남성도 와. 한 45에서 50 사이에 호르몬이 급격히 여성 호르몬이 많이 증가되면서 좀 순해져. 갑자기 철들어. 그래서 아저씨들이 배도 나오지만 가슴도 나와. 조금 그게 여성화되는 거야, 아저씨들이. 그래서 자기가 깨달음,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정리가 이때 되면 계속 나가는데, 안 그러면 방황하고 그러는 거야. 중년의 방황. 더 무섭지, 그지? 자, 43살이에요. 그거 뭐라고? 이거 좀 빨리 왔네. 여자가 좀 더 빨리 오잖아, 그지? 폐경기가 언제 되지? 이때쯤 되지 않나? 아닌가? 60까지 가나? 폐경기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많이 온다 그러던데. 자, 중년의 여성을 서술자로 등장시켰대. 그래서 여성이 정체성을 자각하고 새로운으로 인생을 바라보는데, 자, 밥상을 차려야 하는 여인. 그러니까 맨날 난 밥순이냐고. 그런 면도 있고, 그지? 내가 여자로서 밥을 차려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이런 면도 있고, 그치? 근데 이때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여자니까 가족들도 충분히 차려주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누군가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드렸으면, 우리 같은 남자들은 따뜻한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렸으면 차려보지를 못했으니까 남자들은 그래.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는 너랑 밥 한 번 먹고 싶어서, 그게 이게 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경북대 물리학 교사하는 친구도 보고 싶어갖고 전화해서 와주면 안 되냐? 그래서 초등 친구, 중등 친구면서 15년 만에 밥 먹었고, 초등학교 삼총사도 야,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연락 다 가지고 만나서 밥 같이 먹고 즐겁게. 똑같아. 근데 그래서 어른이 돼서 알았어. 그래서 쟤랑 나랑 삼총사였구나. 쟤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어른이 돼서 더 느끼는 거야. 그때는 즐겁게 놀았는데. 그래서 저는 나랑 친구야. 이렇게. 자, 옛날 이웃동 부인 당신이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게 그리움이 그러니까 환이 환상처럼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자로 써주면 쉬워.
안 써졌을 때 그게 상상하는 것 뿐이야. 근데 이렇게 돌고 돌아서 자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환, 둥구, 둥구스름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됐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저기 뭐더라, 또 다시 그 뭐더라, 요약정리나 이런 걸로 입시 얘기할 때는 칼같이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흐름 얘기 하나도 없이 시험 나올 거면 톡톡톡 얘기하고 말겠지. 자, 19세 하도 오래전에 지났는데 생각도 안 난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나는 한 35세 어른이라고 생각을. 애가 5살이니까 나하고 같이 놀아. 티격태격. 내 애가 중학교로 올라가는 순간 나도 어른이 돼가나.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니까 나 어른이구나 이렇게 얘랑 같이 얘를 커가면서 얘가 19세가 딱 됐지. 그때 아버지가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얘를 자꾸 바라봐. 3살 그 시각대로 다시 한번 성장했어. 다시 한번 크고 나니까 19세가 어른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아비로서 되새겼어. 나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버지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대학 가기를 원하는 거, 다 아버지들이 다 원하는 거지, 그치? 왜? 본인이 살았는데 아빠들이 왜 대학을 가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뭔가 해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학력이 정해지면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는 거, 첫 번째고, 대학을 가서 기회를 가지라는 거지. 일정 남들과 비슷한 학력에서, 그지? 조건에서 다양한 기회가 있었으면 뭐를 결정하던. 근데 이게 안 되면 기회조차 조금 차단시키는 사회라는 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가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애는 대학을 안 가고 제가 이거 하면 기술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 여기도 기술 배우고 대학 가서도 기술 또 배우고 똑같은 게. 근데 얘는 더 빨리 성장하고 돈을 더 많이 받는데 얘는 얘보다 10배의 노력을 해도 얘만큼 인정 안 받는 경우도 허다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상업학교에서 공부는 잘하지 못했네, 그지? 주산이 맞지 않았어. 주산, 상업학교가 옛날에는 공업학교, 상업학교가 따로따로 있었어. 마이스터교 이렇게 등록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대전 상고 이렇게 있었고, 동아 공고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주산, 부기 뭐 이런 거, 은행직이나 뭐 이런 거, 격리보고 이런 거 많이 가 있었거든. 상업학교에서 주산 안 맞으면 이거 주산도 굉장히 잘하는 애들 빠르거든. 그 급수도 따야 되고 그랬거든. 근데 안 맞으면 계산 자체가 안 되면 격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진로 고민하지. 그지? 근데 얘 특히나 학교 그만두고, 웃어서 미안한데 얘한테는 자신의 꿈인 대관령 고냉지 농사로 시작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웃는데, 이걸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안 웃어. 왜 그러냐면 이 농업이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야. 왜 그러냐면 고령자로 있잖아. 농촌에서 청년회장이 60대야, 65세 다 은퇴해. 농사지을 기술이 1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농사 기술 자체가 이게 단절될 지경이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노인들은 기계를 잘 못 다루는데 젊은 애들은 기계와 컴퓨터를 다루잖아. 그러면 이 땅을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짓기로 작정을 하면, 기술을 있으면. 거기다가 정부에서 농사는 기간, 우리가 기초산업이잖아. 먹고 사는 먹거리에는. 그래서 지원하는 제도도 풍부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굉장한 블루오션이 있어. 그래서 고랭지에서 지금 농사 짓는다. 그러면 이 연무대 가면 이 딸기 농사 굉장히 많이 져. 하우스 옆에 에쿠스 밭이 있어.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지? 농토로 갈 때 에쿠스 타고 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농촌은 되게 어렵지. 왜? 소규모로 하는 데는 어렵거든. 근데 기업화된 농사는 앞으로의 굉장한 블루오션일 가능성이 커. 자, 나는 직업 대립의 의견 1을 전달 못하고 자신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견 전달 못했다. 어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나타나죠. 그럼 19세에서 그렇게 되네, 그지? 꿈을 향해 이렇게 갔던 한 명의 사람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 대학만이 맞느냐라는 화두가 첫 번째고, 대학이 왜 필요하냐, 이것도 숨어 있다는 거지. 사회는 사회적으로는 숨어 있는 거는 대학을 가야 돼라는 거 은연 중에 있는 거고, 그 반대는 대학을 가지 않고도 자기 꿈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정상적이고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케빈이 또 이제 수능의 그 예비 문제로 등장할 정도면, 이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그 엄청나게 현대적인 거거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그제? 그 다음에 조금 이 글이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우리 세대는 그래. 니네 세대는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줄거리가 있어야 좀 익숙하고, 드라마도 줄거리가 좀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심란하게 나오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게임이 있잖아. 이게 화면을 보여주면 여기 보였다 여기 보였다 여기 보였다 여기다 막 하면 마들이 막 웃고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 어른들은 뭐야 이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간적 흐름이나 이런 좀 느려진 흐름에서 이렇게 정리된 느낌이 안 되고 확 변하잖아. 그러면 이해를 못 하거든. 근데 그런 구조의 소설이 요즘 또 유행이거든. 이렇게 딱딱 찍어서 짧은 순간들을 연결하는. 자, 현재 상태에서 진화된 인간이라는 징후, 진화됐다. 근데 심토머의 자료를 보관하는 이거 15, 13호 케빈. 심토머도 외국적이지 이름이. 아니야? 심토머, 토머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뭐 느낌도. 그 다음에 13호 캐비넷 이렇게 숫자적이지. 어린 왕자 이런 것처럼. 거기다 캐비넷 그냥 딱딱해갖고 네모지니까, 그러니까 뭐 도시적, 사물함적, 그죠? 이런 느낌이 강하지. 그리고 현대적인 사물함, 현대적인 뭐 사무실 이런 느낌. 나가 관리할 때 거기에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3부로 구성되고 각각 파트 독립된 일화로 하나씩 옴니버스로, 이게 뭐 옴니버스가 이렇게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한 주제로 가지만 여기 나온 주인공, 여기 나온 주인공, 여기 버스라면 여기 주인공, 여기 주인공이 다 다르지. 하나의 에피소드들이 마구잡이로 연결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주제를 가지. 근데 왜 어렵다고 그러냐면, 현대적인 게 요거를 하나하나를 하는데 요게 옛날에는 우리 따뜻한데 이게 약해, 주제가. 그 비슷하게 연관된 건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거대해. 예를 들어서 현대 인간에 대한 특성, 뭐 그냥 다. 옛날에는 이게 뚜렷했거든. 음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힘들어 한다는 거야. 어쨌든 상호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이 이론을 취해서 다양한 인물 구상이에요. 인물 구상. 그러면 캐비넷 안에 요런 게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뒤적뒤적 하다 이거 발견하면 이거 발견하면 이거. 그럼 정신없다는 거지. 두서없고. 이해됐지? 그런 상황으로 되니까 왜 A랑 B랑 C랑 이 D랑 뭐로 연관관계가 뭐예요? 인물이 다양하다고요. 그럼 할 말이 없지 우리는. 근데 인물이 다양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효를 하라고요? 추구를 하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했던 게 옛날 세대라면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물 구성이 다양하대. 그럼 다양한 특성을 즐겨 찾아. 그렇지? 그 다음에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 저런 게 이제 시험 나오는구나 하고 놀랬는데 휙휙 바뀌는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나왔던 소설 수능에 나거나 시험에 대학에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거에 10% 남고 다 없어졌다?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고. 자, 어디서 돼요? 무엇이 돼요? 어디서 무엇이 돼야 되고, 만날까? 만났으면 한다도 되고, 이렇게 만나랴 애매한데, 만날까? 이게 의문문은 아니고, 그지? 만나랴 하면 감탄문 정도가 될 텐데, 감탄하니까 작가의 바램을 담았대. 온달공주와 평강공주 쉽지? 온달의 어머니라 이름이 온모네, 그지? 좀 무성이? 온달의 엄마. 온달, 평강공주.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러지. 평강이 맨날 울으니까 왕이 너 울면 바보한테 시집 보낸다.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온달 가문이야. 지방에 있는 가문.
그지? 근데 온달 가문이 뒷산에 황금이 있다는 건 재산이 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엄마가 혼자 키웠다는 것은 아빠도 없고 재산은 있는데 지금 좀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를 시집 보내서 전략적 제의를 했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전쟁 날 때 이 가문의 사병을 동원해서 이기지.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지. 이제 줄거리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온 거는 이걸로 찍어야 되나? 여기서 찌우는 거는 온달의 어머니가 있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사냥꾼으로 가난한 나오고 고구려의 공주로 나오고 그지? 근데 얘들 둘이 소설이야. 소설가 똑같이 쓰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잘 알려진 거 이거 평강준 온달이네 그런 거는 잘 알려진 것과 달라진 점에 주고 복해야 돼. 잘 알려진 거하고 달라진 점 그거를 그 달라지게 만든 게 작가가 쓰는 장치고 작가의 재미고 작가의 멋이고 소설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겠지. 왜? 주제는 이제 알잖아 뻔하게 그치? 둘이 애절한 사랑 잘 지냈다 그치? 근데 여기에는 앞으로의 예지몽을 했대. 예지몽 예언하는 알려주는 알지 꿈을 예지몽을 했대. 어이구 달라졌잖아. 왕이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치? 예지몽을 하면서 가가지고 만나고 덫이라고 또 예지몽으로 또 해주고 그치? 좀 약간 우연적인데 그렇게 보면 그치? 옛날 소설이라 그렇게 쓴 것 수도 있고. 18번 이게 이제 소설이 일정 부분 이제 뭐 그 시험을 많이 내고 다 쓰고 그러니까 그제 시대가 점점 다 당겨 들어오고 막 그래서 우리 이제 1987년 뭐 87년대 배울 때는 현대 소설 해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한 70년 하면 되는데 지금은 2000년 다 지났잖아 그제.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땡겨져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자 불모지가 이 땅인데 쓸모없는 땅을 불모지라고 하지. 쓸모없는 땅. 그럼 왜 쓸모없게 됐을까? 그런데 어쨌든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거의 가족의 해체, 가치관의 변화, 구시대의 가치관과 신시대의 가치관 충돌 이렇게 그지? 그 쓸모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근대화되어가는 도시의 한복판에 한옥이 남아있다면 한복판에 구식 한옥이 남아있다면 야 근대화된 양옥으로 짓는 게 낫지 한옥 그지? 우리 집이 옛날에 한옥이었는데 대갓집이었어.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있었던 집이야. 종갓집이라. 그래가지고 방이 10개, 30개? 이 정도 있어. 어렸을 때 살던. 주변에 양옥집이 물어봤어. 기와 막 있고 흙벽돌 있고 이런 데였어. 자, 불모라는 주제야. 그러면 이게 쓸모가 없다는 건 실제로 이거 팔고 싶지. 땅은 넓지. 양옥보다 땅이 넓어 한옥이. 마당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양옥을 두 채를 질 수가 있어. 근데 등장인물의 성격 새로운 걸 지향해. 새로운 걸 지향하니까 새거 좋은 거. 근데 노인들은 한옥에서 그냥 살고 싶겠지. 그럼 당연히 대립하지. 그지? 자 볼까 한번. 자 3세대가 나오니까 최노인 세대 하나 딱. 그지? 그런 다음에 경제, 경운, 경애, 경수 이렇게 되네. 최노인 있고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있고 애들 있고 그치? 자 아버지를 원망한다 경수 수 이거 맏아들이네 그지? 수자가 뭔지 알아? 수 이게 첫째라는 뜻도 있어. 수함경미 이렇게 하잖아. 보통 한시할 때 수함경미 이렇게 기승전결을 수함경미 이렇게 미는 꼬리 밑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가 머리 숫자가 있어. 수령님 할 때도 그렇고 거부가하고는 뭐 머리를 내려와라 그럼 수도 나오는 머리 두가 아니라 수. 그러면 경수는 맏아들이 됐지. 외울 수 있지.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 원망하고 원망하다 한옥 팔아줘요 안 하다가 자기 사업한다고 아마 얘가 도둑질했나? 그러다가 잡히고
취직하는 원서 낸 날 잡히고. 그 다음에 경애, 자기 사랑해, 자기 사랑. 그래서 화려한 인생, 연예인 하고 싶은가? 그치? 경운, 그럼 얘는 운은 뭐야? 경운은 운. 현재판 심청으로 가정에서 다 돈 벌어다가 갖다 주고, 그치? 좋은, 돕다, 이런 뜻. 돕다, 보조 돕다, 이런 뜻이고. 경제는 돈이네, 돈. 경제. 돈. 밝고 명랑하게 엄마한테 울음을 이끌어. 어머니는 전형적 한국 여인이고, 남편을 거역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인간? 이렇게. 그치? 정리하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불모지는 뭐라고? 이 한옥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팔지도 못하고 새집도 못 치고 그런 불모지의 느낌? 뭐 그렇지. 한옥으로 전통이 살아있으면 불모지 아니지. 새 것이 시작됐으면 불모지 아니지. 그러니까 전통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닌 그 과도직이 된 현상을 불모지로 표시한 거네. 그치? 자, 보시면 불꽃. 불꽃 하면 뭐 이렇게 불꽃처럼 살겠다는 생각은 사람들 많이 하는데 확 타오르겠다. 가스 불꽃은 파랗게 지속적으로 타네. 가스만 대주면. 근데 옛날엔 성냥불꽃, 불꽃놀이 불꽃 이런 걸 더 생각 많이 하는데 요즘 애들은 불꽃 하면 가스불 지속적으로 아니 느낌이 달라졌어. 쓰이는 거에 따라 불꽃이라는 느낌이.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비극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개혁을 실천하는 한 인간의 결이, 불꽃 같은 결이 확 타올랐다 꺼질지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불꽃의 상징성 밑에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지성이 쓸 게 없잖아. 총이 최고니까. 그지? 힘 못 써. 왜? 내 저쪽에서 총 쏘면 나도 총 쏘야지. 사람 죽이기 싫어서. 그 좌절감, 피해의식 되게 많이 느껴. 근데 어쨌든 뜻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거를 넘어서야 되니까 자기 반성을 하면서 어쨌든 넘어가야지. 그지? 근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불꽃이 되는 폭발. 강렬한 생명의식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지? 자, 보시면 또 3대가 나오면 할아버지부터 항상 보는 거지. 자, 할아버지 조상의 대통. 이 대통은 통계, 이어도 그러면 대 1대 2대 3대. 조상의 위협, 대통을 잇는 것을 전부로 생각했대. 어쨌든 보수적, 폐쇄적인 인물. 폐쇄적인 바뀌지 않지. 보수적도 그대로지. 근데 이게 너무 일상적이야. 내가 지금 70대 노인들하고 문중회의를 하는데 평균 연령이 75살 정도 되거든. 개방적이야. 굉장히 사려 깊고. 노인들을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모으는 소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거 그 지금 문중하는 사람들 마지막 선비들 해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데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례 절차라든가 아니면 자기 화장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 이걸 안 쓰고 자기들이 남겨서 우리 이루 몫이 아니라고 후손들한테 넘겨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해. 애절해. 마지막 선비들이요. 어쨌든 숙명론자, 철저한 현실주의자, 현의 아버지와 상반된 성격. 아버지 반대.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맨날 반대지. 이렇게 글 자체 내에서는 아버지는 대의를 위해서. 이건 좋게 나오네. 그치? 분명히 이 사람을 강하게 나오면 이 사람은 약하게, 이 사람을 구시대로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완고하게, 그러니까 너무 좀 개방적이게 나오면 이거는 폐쇄적이게, 이 사람이 이상적으로 나오면 이건 현실적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대의를 위해 몸을 희생시키는 인물, 이거는 반대지. 현실주의잖아. 그치? 투철한 민족의식, 또 반대지. 이거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데. 그치? 현실 참여주의고 현실 참여주의 자유주의다. 그러면 현실주의, 현실 안주인데 이건 현실 참여고, 현실 똑같지만 현실 안주, 현실 참여, 저항주의. 그치? 완전 대립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두 개를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해야지. 이게 정반합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숙명론자인 할아버지, 저항주의인 아버지 사이에 둘이. 근데 처음에는 방황하겠지. 방황하고. 그치? 근데 방황하다가 현실 참여라는
차원의 삶을 시도하는 주동적인 인물. 저항하고 이거 현실 참여는 뭐야? 현실 참여 아버지지. 둘 다 받아들이는데 아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왜? 세대가 달라지니까. 세대가 달라니까 흐름도 달라져야지. 자, 그런데 어쨌든 민족의 순환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로 능동적 행위를 제의하고 기벽이 결여됐고 소극적이다. 왜? 할아버지 영향도 받거든. 그지? 아, 이게 좀 강할 뿐이지. 그러니까 둘 다 있다고. 그러니까 소설이 한쪽으로 싹 있으면 재미가 없지. 그 이 여자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면과 이면이 있다는 거지. 양면이. 그렇지만 드러나는 건 한 면이라는 거야. 동그라미나 세모. 그지? 그러니까 소설을 깊이 있게 읽는 거는 요게 몇 대 몇인가, 몇 대 몇이 왜 이렇게 변하는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요소로 영향을 주어서 변하는가를 보면 깊이 있게 읽어지지. 근데 시험을 그것까지는 낼 수는 없지. 근데 소설은 재미있게 읽어야 돼. 그렇게 현의 친구, 또 이렇게 친구들 보조적인 인물들을 내보내주지. 왜? 너무 이게 딱 굳어지니까 사상적인 다양성이나 아니면 사회주의자 나오면 공산주의자도 나오기도 하고 민족주의자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걔가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행동을 하면 보조적 인물을 통해서 그걸 변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무르익었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지? 혁명화가 열띤 토론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A와 B의 바운드리에다가 C라는 사람을 보조적인 인물을 두면, 아니 내가 C고 D라는 인물을 딱 두면, 그지? 이 영역이, 사회적인 영역이 이만큼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사회적인 범위 아니면 소설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역할도 해주지. 그래야 여러 가지 이론이 풍성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 시대에는. 아니면 다양한 이론인데 이렇게 극단까지는 가지 않았다. 극단적인 사례나 아니면 이념적인 사례는 여기까지 있고 충돌이 이렇게 있었겠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됐지? 20번. 자, 이건 뭘까요? 라디오스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옛날에 이제 우연히 예? 그 또 비디오 빌려가지고 봤던 건데, 보면서 어쨌든 이게 박중훈인가? 그 투값수 나온 분이 했는데 역할 잘 어울린다고. 본인 얘기 아니야? 저는 몰락한 스타가 동네에 가가지고, 그지? 방송 좀 하니까 못하고 안 한다고 했다가 가서 막 성엽씨 하다가 갑자기 그 참여한 사람들이 진솔한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그게 막 붕 뜨고, 그래서 나중에 중앙으로 복귀하는 계기를 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지방 버리고 갔다 하는 느낌도 들어서 보면서도 찜찜한, 뚜렷하게 보진 않아. 최고야 최고. 일단 니은만 붙였을까 과수왕이. 그지? 최고인데 지금은 곤란해. 이렇게 졌을까 이름? 에? 아닌 것 같냐? 긴 것 같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 에? 근데 이름 지고 소설 쓰려고 막상 작정하면 캐릭터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최고인데 지금은 곤란해. 근데 가수로 전락했어. 별부정 가수. 자, 박민수는, 민하게 잘 움직여. 수완도 좋아. 그건 매니저야. 그지? 따뜻한 인간으로 자꾸 일하자 그지? 그렇게 하다가 시골 방송국 갔지.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이 김양이, 흔한 김양, 이양, 박양에서 김양이, 그지?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초대 손님으로 왔는데 즉석 초대 손님? 그러면 커피 배달하다가 들어왔나? 아마 그럴걸? 그러다가 자기 사연이 이게 피를 받아갖고 막 얘기를 했더니 들은 시청자들이 막 울먹이고 막 그렇게 되니까 초대 손님 삘 잡히네. 그랬더니 나도 나간다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감동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를 얘기하는데, 이거 라디오 스타가, 나 처음에는 라디오 스타 하면 박중훈이 스타니까 라디오에서 스타 되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라디오 스타는 이런 김양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조력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실제는. 근데 얘가 이렇게 했다가 몰락했다가 다시 올라가. 이거는 그냥 흔한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우리들의 옆에 있는 시나리오. 소설을 읽게 되면 그렇다. 그래서 요 사람들의 현실의 인간들, 현실 삶에서의 곤란함, 소시민들의 고민이 뭐고,
삶이 어떻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공감하는지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썼으니까 이걸 잘 썼다는 거야. 응? 이게 흔한 이런 스타 얘기 왜 이런 거에 열광을 사람들이 지금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냐 이 사람이 별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죠? 이거는 여기까지.